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날 도와주지 않습니까? 또 누가 힘들 때 누군가가 또 그를 도와주고 이렇게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세상,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한인 사회를 기쁘고 아름답게 만드는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단체가 민권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단체를 주도하고 있는 김갑송 국장은 오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김갑송 국장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한인 사회에서 늘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분을 뵌다라는 것이 기쁘고, 가장 기쁜 것이 우리 김갑송 국장이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중앙일보 기자에다 또 편집국장 출신이신데 얼굴이 상당히 동안이세요. 사람들은 아니 젊으신 분이 무슨 국장을 하셨나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연세가 있으시죠? 내년에 60입니다. 예. 근데 기쁜 것이 우리 언론인들이 늘 참 부족한데 언론인 출신이 이런 사회를 위해서 큰 봉사를 한다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의 부족함을 늘 메꿔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40년이 됐죠? 민권센터가 벌써? 네, 40년. 그래서 올해는 됐죠. 특별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예, 굉장히 특별합니다. 지난주 7월 2일이었나요? 예. 40주년. 예. 갈라는 오는 10월 달에 하는 10월 것으로 17일 날 합니다. 17일 날. 네. 아직 시간이 있네요. 네. 올해는 특별히 40주년을 맞이해서 성대하게 좀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맨하탄에서 저희들이 갈라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쭉 퀸즈에서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한인 2세들이 맨하탄에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인 2세들이 좀 더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맨하탄에서 맨하탄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곳에서 10월 17일 날 갈라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권센터가 이제 누구만의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동포사회 전체를 위한 단체잖아요.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는데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한 3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앞으로는 좀 더 확대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30명이 아니라 300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항상 인력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또 하는 일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선거 참여 캠페인을 위해서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지난번 했잖아요. 예비선거에. 한인 정치화 신장으로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도 한 그 만여 명 이상이랑 저희들이 직접 만나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해서 이제 선거 참여를 독려했죠. 저희들이. 영어도 잘하고 또 정의감도 있어야 되고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냥 모이신 분들이 좀 천성이 다 이렇게 이웃을 위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민권센터 경장님하고 칭찬하는 시간만 해도 1시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칭찬은 다음에 또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올해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한국의 앤디 킴? 앤디 뉴저지주의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으로 또 출마해서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있는 해인데 이런 대선이라든가 정치 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 한인들의 투표 동료를 위해서 바쁜 해가 될 것 같은데 바쁜 시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40주년을 맞아서 이제 몇 가지 저희들이 활동의 어떤 좀 성과를 딱 이제 보여주는 일들이 올해 있을 건데요. 첫째는 이제 뭐니 해도 정치력 신장을 하려면 선거에 참여해야 되는데 선거에 참여를 하려면 아시다시피 미국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미국 시민권자라고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저희 40년 동안 계속 유권자 등록 활동을 해왔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저희들이 2004년부터 딱 20년 전이죠. 그 뉴욕의 브루클린 법원 앞에 가서 유권자 등록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그 법원에서 시민권 선서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들이 거기서 한인들 비롯해서 시민권 선서식을 하고 바로 이제 시민권자가 돼서 그 증서를 받고 들뜬 마음으로 드디어 내가 미국 시민이 됐다라고 나오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테이블을 설치를 하고 유권자 등록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으니까
굉장히 등록률이 높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2004년부터 했는데 이제 2024년이면 딱 20년 되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중간에 3년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17년 동안 한 건데 저희가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작년 여름에 9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10만 명을 돌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시민권을 따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렇게 직접 브루클린에 예. 시민권 선서식이 끝나자마자 예. 그 앞에서 그런 등록을 받는 서비스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한인들에게 너무 편리하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시민권자로서 미국의 또 유권자로서 권리를 다할 수 있는 의무를 갖게 된다고 네. 생각하니까 아주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활동은 그런 정책 선거만 아니라 뭐 40년 동안 뭐 엄청난 활동을 했는데 그 민권센터의 활동이 많죠. 그야말로 소외 계층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지원부터 좀 대표적으로 몇 개지를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이제 몇 년간은 네. 특별히 저희들이 팬데믹 기간 중에 특히 저희 민권센터가 있는 플러싱에 저소득층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은 무료로 음식을 나눠드리는 푸드 팬트리 활동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뭐 30여 년 넘게 해온 활동은 이제 스냅이라고 이제 흔히 푸드 스탬프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푸드 스탬프 이제 신청 대행 활동, 그다음에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렌트가 올라갔을 때 그걸 감당을 못할 경우에 뉴욕시에서 올라간 것만큼의 렌트비를 대납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렌트 억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렌트 인상 억제 프로그램.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신청 대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초 2월서부터 4월까지는 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난방비 지원 대행 활동도 아파트 하고 신청. 예. 그럴 그런 수도 여러 가지 이제 저소득층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이민자들이 해왔죠. 미국에서 모든 것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무료로 봉사를 해주잖아요. 예, 저희들은 모든 서비스가 다 무료입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예. 우리가 언어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에서 늘 걸림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포사회에서는 누군가가 그런 것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쉽지 않았는데 민권센터가 늘 뉴욕에 이어서 뉴저지까지도 이제 진출을 해서 동포들에게 늘 손발이 되어주고 또 대변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뉴저지는 이제 아직 뉴욕만큼은 네. 이제 뉴욕은 거의 직원이 30몇 명 되는데 네. 지금 뉴저지 오피스에서는 서너 명이 일을 하고 있어서 아직 많이 일을 못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일단은 지금 뭐 시민권 신청 대행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입양아 그 시민권 부여라든가 예, 그렇죠. 다카 뭐 드림 네. 이런 것들은 그 법제화를 위해서도 또 많이 노력을 하고 네.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민권센터가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라는 네. 전국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전국에 이제 5개 단체가 가입이 돼 있고 2개의 협력 단체가 있어서 7개 지역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힘을 합해서 이 전국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국 단체 산하에 저희가 입양인 정의연맹이라는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억울하게 시민권을 못 받고 있는 입양인들을 위한 이제 그렇죠. 권익 활동도 펼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올해 40주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과 저희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40주년을 맞았으니까 중요한 거고 외부적으로는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이런 활동을 이제 그동안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만 많이 왔잖아요. 이제는 다 커뮤니티와도 연대를 해서 그쵸. 전국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념비적인 해가 되는 게 저희들이 아태계 정치력 신장 연맹이라는 걸 네. 민권센터가 주도를 해서 1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태계 정치력 신장 연맹에는 한 20여 개 뉴욕 지역에 아시안 단체들이 가입을 해 있고 민권센터가 이 단체들한테 펀딩을 제공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단체들도 유권자 등록 운동이나 선거 참여 캠페인에 이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하는 건데요. 이 아태계 정치력 신장 연맹과 민권센터가 매년
매년 한 3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이 아시안 유권자들에게 이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 참여 캠페인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기자회견이나 뭐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활동이 있고요. 저희들도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사실상 선거 참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 방문입니다. 가정 방문. 예,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가정 방문을 하는 것이 전화를 거는 것보다 한 7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 예비선거 동료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활동을 했죠. 저희가 총 한 12,000명 정도에게 접촉을 했는데 그중에 한 2,000여 분은 저희들이 가정 방문을 했어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 쉽지 않죠. 왜냐하면 민권센터가 인력이 무슨,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력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냐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지난번에도 이제 항상 해마다 하는 일입니다만은 아시아 이민자들의 예산을 확대 지원하라라는 그런 촉구 대회도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받아야만이 이런 예. 아시안들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또는 각기 다양한 소외계층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예.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법제화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우리가 강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 아시안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정치력이 늘어서 최초로 재작년하고 이제 작년 올해 그 뉴욕 주정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에이시안 에퀴티 펀드라고 네. 아시안 평등 예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아시안 커뮤니티에게만 주는 펀딩을 만든 거예요. 주정부에서. 그래서 3천만 불이 지금 매년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이제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들에게 지원을 해서 저희 민권센터가 이렇게 선거 참여 캠페인을 벌이거나 이민자 권익운동을 벌이거나 또는 뭐 영주권 시민권 신청 대행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여전히 비율로 따지면 아시안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이제 뉴욕주는 아시안 인구 한 13% 돼요. 네. 그다음에 뉴욕시는 한 18%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시안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예산은 뉴욕주 같은 경우는 2~3% 정도밖에 안 되고요. 뉴욕시도 반에 정말 반도 안 되네요. 정말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5% 정도예요. 그래서 아직도 더 많이 늘려 나가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2~3%에서 5%, 10%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노저지 주정부에서도 지난해 민권센터한테 뭐 예산을 또 지원한다든가 또는 포드 재단에서도 아마 그 아시안 그 몇 개 단체 또는 그 한인 몇 개 단체 6개 중가요 예산을 뭐 이렇게 나눠서 또 지원하기로 했죠. 그 이제 뉴저지에서 처음으로 그 우리 엘렌박 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한인 단체들한테 지원이 시작이 됐거든요. 재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저희와 이제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각각 17만 5천 불씩 예산을 지원받게 돼서 아마 이제 그 돈을 올해 받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전국 단체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저희 전국 단체인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협의회에서 한 2년 전에 한 번 그리고 작년에 또 한 번 굉장히 큰 펀딩을 받게 됐습니다. 한 2년 전에는 그 잘 아신 제프 베이조스라고 아마존 이제 대표죠. 예. 그분이 이제 이혼을 안타깝게 하셨는데 이혼을 하자마자 그 위자료를 받게 된 부인이 이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예 선언을 했어요. 절반은 다 떼서 다 이 비영리 단체들에게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250만 불을 저희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협의회가 받았어요. 그거는 뭐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그냥 선정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만큼 민권센터라든가 미주 한인 교육센터가 훌륭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작년에 결정이 됐는데 포드 재단이 포드 재단은 이런 소수의 그 비영리 단체들의 미국에서 거의 밥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하는 단체예요. 그 재단이.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10여 년간 이제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협의회가
꾸준히 이제 기금을 받아왔는데 그게 이제 뭐 몇만 불에서부터 몇십만 불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향후 5년간 300만 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네요. 예, 이게 감사하네요. 그 재단 기금 이름 자체가 역량 강화 기금이라고 우리 단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래서 이제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협의회가 아무래도 그렇게 재정적으로 좀 탄탄해지니까 거기에 가입돼 있는 저희 민권센터나 이런 단체들도 이제 덕을 같이 보게 되겠죠. 직원도 좀 더 늘리게 그렇죠. 되고 그럼 프로그램도 더 많이 하고 예. 그럼 이제 한인들의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들한테 더 봉사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네요. 근데 이제 조금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펀딩을 많이 받으니까 한인분들이 야 뭐 민권센터 부자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매일 고기 먹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제대로 돌아가는 비영리 단체들은 펀딩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프로그램을 늘리고 활동을 늘려서 일이 더 많지요. 남는 돈이 없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비영리 단체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재원을 이제 저희들이 아직 자체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자체 건물 건립을 위한 뭐 재원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놓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직원을 늘리고 활동을 늘리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민권센터가 40주년을 맞아서 40주년이기 때문에 또 40만 불 지금 모금 캠페인을 하고 이번 있어요. 10월 예. 달에 갈라요. 갈라를 전후로 해서 1년 내내 그래서 예, 올해는 40만 불 2024년도는 40주년이기 예. 때문에 40만 달러를 모금하는 해로.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후원을 받고 그러면 되겠네요. 예,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고 있고요. 저기 사이트에 여기다만 자막을 하나 떠야 되겠네. 네. 전화번호 하나 하고요. 예, 전화번호는 네. 그냥 제가 후원자들 전화는 제 셀로폰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917 488 0325로 문의해 주시면 488에 0325 문의해 주시면 네. 온라인으로도 기부할 수 있고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결코 그렇게 큰 펀딩을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펀딩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확장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뉴욕 지역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333 원칙이 있어요. 333 원칙이라는 건 뭐냐? 정부에서는 30%, 그다음에 포드 재단과 같은 그런 곳에서 30%, 그리고 한인 사회에서 30%의 기금을 확보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정부랑 재단에게만 너무 재정 그 뒷받침이 의존하게 되면 결국 한인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부 돈 많이 받을까, 재단 돈 많이 받을까로 치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정작 한인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333으로 해서 한인 사회에서 언제나 30% 정도의 기금을 지원받으면서 꼭 한인 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해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정부나 있습니다. 또는 미국의 큰 거대 그 비영리 지원 재단 같은 경우도 그 커뮤니티에서 그 단체에 얼마나 관심 갖고 지원을 하냐에 따라서 지원 액수가 또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포들을 위한 그 단체이니만큼 동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후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욱더 저희들이 동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만들어낼 수 있죠. 뭐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끝으로 뭐 시민권 대행이라든가 또 영주권 대행도 해주고 있잖아요. 네, 저희들이 어떤 이제 계획이 갖고 계신지 끝으로 좀 말씀을 정리해 주셔야 저희들이 되겠네. 20여 년 이상 이제 영주권 신청, 그 다음에 영주권 받으신 분이 시민권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권 신청하신 분이 저희를 통해서도 유권자 등록하시고, 그런 다음에 유권자 등록한 다음에 선거에 참여하는 데까지 일종의 이 원스톱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더욱더 이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일단 이민법 변호사도 한 명 더, 지금 현재 2명의 이민법 변호사가 스태프 변호사로 거기서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시 많죠. 변호사죠. 그냥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데 저희 민권센터에서 이제 유급 직원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 단체들 중에 그렇게 유급 직원으로 일하는 변호사분들은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한 분을 더 늘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한 분을 더 늘려서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 활동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뉴저지에서도
이제 그 시민권 지금은 시민권 신청 대행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영주권 신청 대행도 확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한인들이 여기서 정말 시민으로서 이 본인들의 그런 이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 저들의 계획입니다. 늘 보면은 행복해하는 것 같아. 지금 말하는 것도 그냥 막 행복해가지고 뭔가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더 얘기를 못 듣게 돼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감사드려야 될 것은 이 시간이 좀 길어져도 이 말씀은 드리고 가야 되겠네. 팬데믹 때 100만 불을 기금을 조성을 해서 어려운 동포들 1000분에게 1000불씩 기금을 줬잖아요. 어려울 때 정말 우리에게 큰 양식과 빛과 소금을 늘 전해주셔서 동포들을 대신해서 민권센터에게 직원들에게 또 김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민권센터 4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더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멋지게 갈 수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권센터의 김갑순 국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아주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동포들의 관심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